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이틀 동안 보여주신 모습에서 차분하고 성실한 그리고 온화한 공직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소위 그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시는 걸 보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 일도 열심히 하시고 부하 직원들에 대한 그립이 좀 셌다. 그렇지만 부하 직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해주는 상사였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그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직 생활을 마감하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명예로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역시 좀 착잡한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방명록이나 누가 사인을 요청하면은 주로 쓰셨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네, 걸 네. 많이 쓰셨죠. 맞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정말 국민들이 존중받는 세상, 이런 것들을 지금 염원하셨는데 그 정부의 마지막 총리께서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특권과 반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가, 지금 당선자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금 살아오셨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 당선자 스스로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지금 국무총리의 역할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신 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예.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 86조 2항인데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임하셨단 말이죠. 그때 화면 좀 보십시오. 종부세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인데요.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지금 당선자께서는 종부세는 정체불명의 세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님의 과거 총리 시절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현 단계 우리 세율 수준에 더 감세하면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현상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감세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셨는데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효과가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소신을 가진 분하고 함께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 명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셔야 되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선거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됐던 영상들인데요. 잘 보시죠. 저 열차 뒷좌석에 발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 수행분들에게 질책하시는 모습,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고 지금 저 여성 수행 당직자분에게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 다 저렇게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어린이를 한번 안아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데 전혀 외면하고 저렇게 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늘 저렇지는 않겠지만 국민들 하나하나의 우리나라를 대표할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과 상식을 이루는 그런 대통령으로 계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낳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분하고 저런 식의 그 굴림이나 어떻게 강압적인 태도가 있으면 또 특징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늘 갑에 위치해 있는 검사 생활로 일관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헌법에 정해진 대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배치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제가 조금 표현을 좀 적절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의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은 결국 책임 총리제, 이것이 확실하게 헌법에서 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확실히 정해지신 겁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우리 강병원 간사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여러 정책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또 과거에 이 한미동맹은 우리의 근간이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하셨었는데 뭐 동의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G2, 소위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외교 관계나 경제 문제나 이런 관련해서 이제 그 현명한 외교 정책이나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총리 오늘 평가하신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현 대통령님의 회고록에서 이 끊임없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폭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후에도 한덕수 총리는 계속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로 가 계셨을 때 2012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말입니다. 한 대사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을 대변하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와 자주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부담도 커졌다. 한 대사가 미국에 경도돼 국익을 위배해 선을 넘어섰다. 주미 미국 대사로 불릴 정도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말이 지금 보도가 돼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대중국 외교나 경제 문제에 관한 어떤 고민이 없이 그냥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우한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시다가 질타를 받았던 이런 지금 당선자의 입장이나 철학과 결합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정부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중국의 문제는 새로운 정부는 결국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룩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홍콩을 빼고서도 한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경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이 우리의 안보 또 기술 이런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